다속 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4강 인생관이 다르면 12도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면 12도 다르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맛과 뜻, 맛과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맛과 뜻.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것은 그 원칙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면 생각은 거기서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잘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어쨌든 인생은 종단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뜻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 뜻을 모릅니다. 알게 되면 이 다음에나 알게 될까? 지금은 모릅니다. 뜻은 무슨 뜻? 뜻을 먹고 사나 쌀을 먹고 살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뜻은 좋아하지 않고 맛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는 맛이 있어야지 합니다. 지금은 내가 맛을 못 봐도 결국은 좋은 맛을 보겠지 하고 삽니다. 좋은 맛을 찾고 언젠가는 맛보려고 삽니다. 이 다음에 때가 되면 맛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맛을 완전히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뜻이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맛이 있겠거니 하고 갑니다. 나중에 더 좋은 맛과 뜻이 있겠지 하고 가는 인생에 아무 맛도 아무 뜻도 없다고 하면 소위 비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불행한 것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주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 이 고비를 넘으면 맛을 보겠지 혹은 무슨 뜻을 얻겠지 하는 게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개의 맛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면서부터 먹는데 맛을 붙입니다. 어릴 때는 보호자에 의해 살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제멋대로 먹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고삐가 끊어진 소가 콩밭에서 마른 콩을 실컷 먹고 배가 터져 죽는 꼴처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맛이라는 것에 이처럼 맹목적으로 맛을 붙입니다. 갓난아기는 무엇이든 빨려고 합니다. 손을 감싸 놓아도 입에 자꾸 넣습니다. 이렇게 맛을 붙인 결과 죽는 날까지 먹어야만 사는 줄 알게 됩니다. 그 까닭에 그 맛을 떨치지 못합니다. 혹 죽을 병이 들어서 입맛이 떨어지면 몰라도 건강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맛을 놓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는 위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왜 사느냐 할 것 같으면 어쩌면 세상에 맛이 있으니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은 무슨 맛이냐 하면 다른 것은 없어도 먹는 맛이 있지 않는가 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먹는 맛에 삽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 학비가 없어서 배움을 그만두게 되어 자살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 인생은 제법 고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배움에 맛을 붙였는데 그 맛을 못 보게 되어 그만 삶을 끊는다는 게 대단히 고상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속단일지 모르나 모르면 몰라도 배움에 대한 맛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맛보기 위해 살기에 더욱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맛을 보겠다는 욕망 때문에 상급학기를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 차라리 지금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맛으로 사는 인생에 그 맛을 보려면 배워야 하고 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삶을 그만두는 것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먹고 싶은 욕망보다 훨씬 높은데 목표를 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도 대개 공부를 잘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을 얻어놓아야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따위 소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글을 잘 읽어야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게 된다며
배움을 권했습니다. 그러니 대개 이 세상을 맛보고 사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직업이라고 할 때의 직은 원래의 맡을 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직하면 모가지가 잘렸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밥줄이 끊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직업은 우리말로 하면 밥줄이 됩니다. 우선 맛있는 것을 먹자는 직업이고 맛보는 인생을 더 살겠다는 것이 직업이니 먹는 줄이 닿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끊어지면 그 맛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업도 사업의 하나입니다. 돈과 밥줄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잡게 하는 업이 학업이고 사업입니다. 그러니 학업을 통해 배우는 맛보다는 잘 먹고 더 재미있는 맛을 보자는데 관심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인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가 이런 식인데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력수이지 부모와 교사와 선배와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이지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맛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맛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높여 놓아야 합니다. 즉 인생관을 위로 올려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볼일 다 볼 것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온 자도 자기를 위해 일을 합니다. 장관 자리에 앉아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우선은 자기의 맛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배운 것을 다하면 더러는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의를 압니다. 이상적 국가, 이상적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의 행복이고 문명의 발전인지 알고는 있으나 우선 급한 것은 자기 인생관의 실현입니다. 그 인생관이 세상의 맛을 보자는 게 문제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여인나와 사랑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학업도 이루었고 돈이 나오는 밥줄도 붙들었고 권력이라는 것도 가져서 밥줄이 더 든든해졌으니 온 세상 사람이 실직하여도 자기는 실직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권세와 체면을 일시에 얻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이쯤 되면 자기는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직책했다는 원래의 목적에는 열성과 능력을 내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저절로 되었습니까? 자기의 밥줄로 아는 일에도 밤잠을 못 자고 능력을 몽땅 쏟아야 합니다. 돌아볼 것 돌아보지 않고 결과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 나왔다고 인정도 받습니다. 자기의 밥줄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일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저절로 되겠지 않은 식으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맛을 쫓는 인생관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인생관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사이는 볼일 다 본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거의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관념은 이런 식의 인생관보다는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원칙은 세상에서 맛에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민족으로, 이길 수 있는 민족으로 이끄는 그런 말로 압니다. 모르면 몰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저 앞에 있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다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짐승의 욕망과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길 것을 목표로
이제는 이긴다고 합니다. 앞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데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요새 죽겠다는 사람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자유로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를 만나 삶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어떻게든 계속 다녔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참으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만 죽는다면 아주 실족한 사람이 됩니다. 죽는다는 그 순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여기 시편에 있는 말처럼 거의 죽을 뻔했다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할 것입니다. 명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